제 목소리 다들 들리시나요? 저 목소리 다들 들리시나요? 아,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9시 15분 됐으니까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발표드릴 논문은 이제 MLPerf라는 논문이고요. 그래서 Industry Standard Benchmark Suite for Machine Learning Performance라고 하는데 이 논문은 이제 그 아카이브에 올라가 있기도 한데, 아카이브에 올라가 있는 버전은 이제 트레이닝으로 한 편, 인퍼런스로 한 편 해서 한 16장? 20장? 이 정도로 해서 양이 많게 올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는 게 좀 그 내용을 디테일하게 많이 나와 있고, 이제 그거를 논문으로 실기엔 내용이 너무 많으니까 그거를 이제 좀 두 개를 합쳐가지고 한 8페이지? 9페이지 정도 줄여가지고 그 IEEE 마이크로라는 이제 저널에다가 이제 약간 소개하듯이 나온 그런 논문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MLPerf는 말 그대로 그 벤치마크를 하기 위한 그 벤치마크 셋이고, 그래서 이 벤치마크 셋을 만들기 위해서 뭐 누가 그냥 뜬금없이 만들면 아무도 안 쓰니까 당연히 힘 있는 그룹에서 뭐 구글 브레인이나 실제로 하드웨어 만드는 엔비디아나 뭐 인텔 이런 데서 다 협업하고, 또 실제로 이제 하드웨어 같은 것도 중요하지만 그 최적화해주는 그 프레임워크나 컴파일러들도 중요하잖아요. 그런 거 만드는 이제 뭐 마이크로소프트나 페이스북 같은 데를 다 조인해서, 아카데믹 쪽에서도 하버드 유니버시티랑 다 조인해서 이 벤치마크 셋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자들의 저런 사람들이 다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제 소개를 드리면, 제가 이 스터디에서는 처음 발표니까 저는 이제 이재민이라고 하고, 저는 이제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서 연구원으로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인트로덕션은 현재 이제 이렇게 그 스페셜라이즈드 하드웨어 아키텍처도 막 엄청 많이 나오고 소프트웨어 프레임워크도 엄청 많이 나오는 상황에서 이제 그런 되게, 여기서는 애플스 투 애플스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1대1로 정량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어떤 이제 벤트마크 셋이 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유명한 게 그 1988년도에 개발된 이제 스펙이라는 벤치마크 셋이 있잖아요. 보통 이거 가지고 어떤 뭐 OS라던가 어떤 하드웨어가 나왔을 때 자기들이 어느 정도 이전 시스템이나 소프트웨어 대비 성능 향상이 있는지를 이제 보통 많이 보이는데, 그러니까 스펙 벤치마크 셋의 이제 머신러닝 버전이라고 할 수 있죠. 이제 그런 내용을 이제 여기 아래 그 유튜브 영상 가보시면 그 데이비드 패터슨 교수가 또 여기에 참여를 했나 봐요. 그 교수가 이제 그 발표한 영상이 10분짜리가 있는데, 거기서도 이제 이런 철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MLPEP는 이건 이제 제가 홈페이지에서 가져온 그림인데, 보신 것처럼 이제 응용도 되게 다양하게 많이 있고, 컴퓨터 비전이나 뭐 스피치 레코그니션이 되게 많잖아요. 그리고 제 하위 단에는 이제 하드웨어 타겟이 CPU, GPU도 있지만 이제는 뭐 엑셀러레이터 되게 많잖아요. TPU 같은 것도 있고, 그리고 FPGA 기반으로도 할 수도 있고, 또 DSP가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위아래를 보더라도 하드웨어도 엄청 다양하고 응용도 다양하고, 그 사이에는 뭐 아까 이전 발표자께서 말씀 주신 뭐 키티라는 데이터셋, 뭐 스파이시티가 엄청 높고, 이미지넷은 뭐 안 그렇고, 또 오브젝트 디텍션 하는 코코나 VOC는 뭐 그런 특성이 있을 거고, 그러니까 데이터 셋에 따라서도 이 다이버시티가 높고, 또 그거에 따라서 모델도 또 다양하고, 프레임워크도
텐서플로, 파이터치 뭐 되게 많잖아요. 다양하고. 또 이런 모델들을 공유하는 포맷이 뭐 오닉스가 있고 또 NNEF도 있고 포맷도 다양하고 또 이런 거를 모델들을 최적화해서 돌리는 컴파일러 기술들도 XLA나 앵그래프나 뭐 글로우나 TVM이나 컴파일러 기술도 다양하잖아요. 뭐 이전에 발표해 주신 그 에이콘이라는 것도 컴파일러 기술로 포함될 수도 있고 또 최적화된 라이브러리도 이전 발표에 말씀해 주신 뭐 아이젠이나 뭐 이런 것도 당연히 포함이 되고 그러니까 이렇게 응용도 다양하고 하드웨어도 다양하고 소프트웨어 다양했을 때 과연 이거를 1대1로 비교가 가능한 그런 벤치마크 셋이나 또 룰을 만들 수 없을까에 대한 이제 논문을 다루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제 논문은 이제 인퍼런스와 트레이닝 이렇게 두 가지 섹터로 나눠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디자인 초이스가 좀 나오는데 뭐 아이디어는 심플하지만 사실 이거를 디테일하게 뭐 머신러닝 유효한 벤치마크 셋을 만든다고 하면 되게 고려할 부분이 되게 많은데 이게 전통적인 무슨 뭐 그런 순차지향 소프트웨어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설계를 할 때 생각할 점이 여러 가지가 있다고 하는데 먼저 말하는 게 구현상의 이퀴벌런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특정 하드웨어, 뭐 제가 어떤 A라는 엑셀러레이터를 만들었으면 이거에다가 요 벤치마크 셋을 어쨌건 코팅을 해야 되잖아요. 왜냐면 그거는 듣도 보도 못한 제 하드웨어고 듣도 보도 못한 제 하드웨어를 위해서 제가 컴파일러를 만들었을 거고 또는 뭐 컴파일러가 없다고 하면 제가 뭐 손으로 어떤 특정 모델만 돌아가게 기계를 만들었겠죠. 당연히 근데 이 벤치마크를 만든 사람은 그런 듣도 보도 못한 하드웨어를 위해서 포팅을 하진 않을 거니까요. 잠시 누가 참가 요청을 하셔서 제가 수락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벤치마크 셋을 만들더라도 그거를 특정 하드웨어 어떤 하드웨어에 이제 리임플리멘테이션 해야 되는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당연히 이제 그 치팅이나 이런 게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 그거를 각각 구현한 이 벤치마크 셋들이 그 동일하다라는 거를 베리파이 해야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만약 트레이닝에 대한 벤치마크 셋을 만든다고 했을 때 이제 하이퍼 파라미터를 과연 어떻게 동일시할 거냐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 A라는 하드웨어에서는 어떤 모델을 학습할 때 이런 하이퍼 파라미터를 써야 되는데 또 B라는 하드웨어는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하드웨어에 맞춰가지고 보통 하이퍼 파라미터를 설정을 하는데 이런 거를 과연 똑같이 하는 게 가능하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트레이닝을 만약 벤치마크 셋으로 한다면 이 수렴하는 그 시간을 어떤 값으로 할 수가 있는데 그 수렴 시간이라는 게 컨버전스 하는 시간이라는 게 되게 베리언스가 있잖아요. 뭐 같은 하드웨어에서 같이 한다고 해도 스타팅 웨이트의 이니셜라이제이션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고 되게 이게 변수가 다양한 건데 이런 컨버전스 베리언스를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이제 트레이닝이 끝나고 인퍼런스 만약 셋이라고 하면 인퍼런스 웨이트의 이퀴벌런스를 할 수 있냐. 예컨대 뭐 어떤 TPU 같이 특정 엑셀러레이터는 하프 프리시즌밖에 안 되는데 그러면 웨이트가 누구는 하프, 누구는 뭐 풀, 누구는 뭐 8비트고 누구는 4비트고 뭐 누구는 바이너리고 다 다르잖아요. 그렇게 웨이트이 다 다른 걸 어떻게 동일하게 맞출 거냐. 두 번째는 리얼월드에서는 뭐 쥐어 짜내야 되니까 사실 프루닝도 많이 쓰는데 프루닝을 쓰면 당연히 또 리트레이닝도 보통 따라서 쓰이니까 그럼 리트레이닝에 대한 부분은 또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그런 걸 허용하게 되면 당연히 웨이트이 달라지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페어하게 비교를 할 거냐라는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사실 단순히 생각해도 문제가 쉽지 않게 되는데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하나씩 트레이닝부터 이야기를 하면 그 트레이닝은 얘네가 이제 데이터셋을 주고 그 데이터셋이 뭐 타겟 퀄리티라고 하면 뭐 테스팅 애큐러시가 뭐 80%다, 90%다 그거에 맞춰가지고 도달할 때까지 이제 이 트레이닝한 시간을 보통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엄격한 기준을 주고 이제 분야를 디비전을 두 개로 나누게 되는데 이제 클로스 디비전은 모델도 픽스하고 데이터셋도 픽스하고 그렇게 했을 때 이제 타겟 퀄리티
도달할 때까지 시간을 가지고 엄격하게 비교하는 분야를 이제 클로스 디비전이라고 하고, 이거는 아무래도 아까 이전 슬라이드에서 제가 고려해야 될 뭐 하이퍼 파라미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 뭐 무리스럽지만 제약사항을 다 강하게 줬기 때문에 이제 직접적인 비교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클로스 디비전은 까다롭지만 이제 진짜 직접적인 비교를 위해서 만든 디비전이고, 오픈 디비전은 뭐 어떤 특정 모델이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모델을 쓸 수도 있고, 또 데이터셋도 바꿀 수 있고, 자유롭게 이제 벤치마크를 돌려서 서미션 할 수 있는 분야가 오픈 디비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트레이닝 벤치마크 셋을 쓰는 이제 매트릭인데, 여기서는 뭐 스루풋이랑 타임 투 트레인 이 두 가지를 쓴다고 해요. 그래서 스루풋은 뭐 당연히 이제 뭐 몇 초당 처리할 수 있는 데이터의 이제 수를 의미하는데, 이거의 장점은 이제 타임 투 트레인은 이제 원하는 퀄리티 타겟까지 도달할 때까지 이거를 계속 에포를 넣으면서 트레이닝 해야 되니까 시간이 되게 많이 걸리는데, 스루풋은 뭐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모델이 학습이 끝날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으니까 그런 장점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타임 투 트레인은 이제 당연히 어떤 특정 타겟 퀄리티, 뭐 테스팅 애큐러시 뭐 몇 %에 도달할 때까지 트레인을 쭉 시키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근데 이게 요 두 가지만 매트릭으로 쓸 게 아니라, 문제는 뭐 예를 들어서 뭐 다 성능이 좋은데 뭐 이 가속기나 뭐 이 칩을 만들 때뭐 엄청나게 돈이 많이 든다던가, 사이즈가 크고 막 무지막지해서 또 엄청나게 파워를 많이 먹는다던가, 그러면 사실 스루풋이랑 타임 투 트레인이 이거 좋다고 해도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코스트하고 파워로 이제 또 당연히 노멀라이즈 한다고 합니다. 이 두 가지 값은. 그리고 트레이닝에서 쓰는 벤치마크 셀렉션은 이제 뭐 비전에서는 이렇게 이미지 레코그니션이나 이 세 가지 쓰고, 랭귀지에서는 트랜스레이션 중에서 이거 쓰고, 뭐 레코메데이션에서는 커머스에서 이거 쓰고 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버전 0.5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스펙 아시는 분도 아시겠지만, 스펙도 뭐 스펙 1990, 뭐 스펙 000, 뭐 이렇게 매년 스펙 그 데이터 셋이 그 벤치마크 셋이 계속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얘도 당대의 어떤 레프레젠티브한 그 머신러닝 응용들을 고르는 거죠. 가장 대표성이 있는 응용들을. 그리고 이거는 당연히 이 MLPerf 버전이 올라갈수록 계속 그 당대를 대표하는 셋들은 계속 바뀌게 됩니다. 뭐 그런 철학을 그 피터슨 교수가 얘기하더라고요. 일단은 버전 0.5에서는 이런 셋이 되고, 뭐 몇 년 후에는 바뀔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퀴밸런스 구현에 대한 이제 동일한 문제는 당연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모든 아키텍처를 서포트하는 만능 그 머신러닝 프레임워크는 없죠. 텐서플로우도 요즘 이야기 들어보면 뭐 그 엔비디아 GPU 지원하는 거 버리고 자기도 TPU에 최적화하는 것만 되게 올인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엔비디아가 알아서 자기들 그 GitHub에다 컨트리뷰션 해서 지원해라 뭐 이런 식으로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각 프레임워크를 미는 페이스북이나 구글이나 각 회사들은 자기들이 직접 생산하고, 또는 자기들이 좀 인볼브 되어 있는 하드웨어에 오리엔티드해서 프레임워크를 최적화하게 되니까 당연히 뭐 여러 하드웨어를 지원하는 프레임워크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벤치마크 셋을 구동시키기 위해선 듣도 보도 못한 하드웨어를 갖고 나온다면 자기가 다시 리임플리멘테이션 해야 되고, 그랬을 때 이 레퍼런스 임플리멘테이션이 주어지는데, 그거를 정확하게 리프로듀스 할 수 있도록 구현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걸 위해서는 이제 같은 옵티마이저를 써야 되고, 웨이트 업데이트를 매스매티컬리 똑같이 하기 위해서, 그리고 같은 프리프로세싱과 이밸리에이션 메소드를 써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거는 이제 클로스 디비전을 나간다고 하면 이런 걸 아마 그 워킹 그룹에서 그 엄밀하게 스텝 바이 스텝으로 이런 거를 그 베리파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딱 이런 거만 봐도 다분히 이거는 좀 뭔가 이제 연구로 뭐 이런 거를 돌리기보다는 좀 그 하드웨어 만드는 스타트업들 많잖아요.
뒤에도 설명드릴 텐데 그런 스타트업들이 좀 페어하게 애플스 애플스로 비교가 가능하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의 뭐 하바나 같은 뭐 엑셀레이트 스타트업은 뭐 1,000억을 받았는데 성능이 뭐 10이다. 근데 우리는 뭐 돈 얼마 못 받았는데 걔네보다 뭐 2배 좋다. 이러면은 투자자들한테 좀 이렇게 어필이 되잖아요. 그래서 돈 받아오고 약간 이게 좀 룰이라던가 이런 게 좀 빡세기 때문에 이게 그 회사들에서 좀 투자 받을 때 주로 이런 걸 많이 쓰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보기엔. 그리고 이제 하이퍼 파라미터들에 대한 동치성을 위해서는 하이퍼 파라미터로는 이제 배치 사이즈나 뭐 러닝레이 스케줄이 있을 수 있죠. 뭐 특정 에폭 이상이 가면 뭐 러닝레이를 디케이해서 어느 정도 떨어뜨린다던가 뭐 그런 게 플래닝이 될 텐데 이런 거는 플레잉 필드라고 해서 뭐 2가지 옵션을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해진 그 값대로 사용하는 방법들을 제안하는데 그런 식으로 이제 크로스 디비전을 만약 자기가 어플라이 한다고 하면 그 정해진 하이퍼 파라미터만 쓸 수 있도록 제약이 가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모델이 학습이 끝날 때 발생하는 그 시간 베리언스는 이건 결국 어쩔 수 없어서 그냥 그 평균 내서 쓴다고 합니다. 결국 여러 번 수행을 해가지고 그 모델이 학습이 끝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을 평균 내서 사용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학습 시간이라는 게 뭐 넘버 오브 에폭이나 뭐 이런 거에 비례한다고 하지만 그게 뭐 진짜 정확하게 비례하는 게 아니라 그냥 러플리 비례하는 거기 때문에 뭐 이거를 실제로 여러 번 돌려서 에버리징 내는 거 빼고는 뭐 방법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뭐 이렇게 일단 트레이닝 벤치마크 셋에 대한 설명과 각각의 이제 디자인 초이스 그리고 매트릭에 대한 설명 끝났고 이제 인퍼런스 벤치마크에 대한 이제 디자인 그 정의와 디자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인퍼런스는 당연히 이제 아웃풋을 만들어내기 위한 이제 추론에 대한 벤치마크 셋이고요. 다분히 이제 그 많은 이제 하드웨어 제조사들이 그 트레이닝도 하지만 사실 인퍼런스 쪽 엑셀레이터 만든 하드웨어 회사들이 훨씬 많잖아요. 그리고 가속 연구들도 다분히 트레이닝이 좀 더 복잡하니까 이 추론에 포커싱을 맞추고 있으니까 실제로 이 MLPerf 이 벤치마크를 가지고 실제 실험을 해서 서미션한 횟수도 인퍼런스가 훨씬 많더라고요. 인퍼런스는 500개가 넘는데 뒤에 나오겠지만 트레이닝은 40개인가? 몇 개 안 되고 거의 10분의 1 수준이더라고요. 인퍼런스에는 이제 좀 새로운 게 나오는데 이제 벤치마크 시나리오라는 게 있는데 아까 트레이닝에는 이런 내용은 없는데 인퍼런스 벤치마크 시나리오 뭐냐면 여기서 이제 크게 4가지 시나리오를 얘기해요. 왜냐하면 이제 이 벤치마크라는 게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를 평가하는데 그게 좀 리얼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리얼한 인퍼런스에서 발생하는 리얼한 시나리오 4개를 여기서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싱글 스트림이 있고 멀티 스트림이 있고 서버가 있고 오프라인인데 간단히 설명드리면 싱글 스트림은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스마트폰 같은 데서 쓸 때 그 워크로드가 그러니까 요청이 디맨드가 이렇게 순차적으로 들어오고 순차적으로 들어온 요구사항에 대해서 이제 순차적으로 끝내는 그런 시나리오를 말합니다. 그래서 각각이 어떤 얼마만큼의 레이턴시로 이거를 컴플레이션 하는지 그 시간을 측정하게 되는 거고요. 멀티스트림은 이제 그 셀프 드라이빙 카, 오토노머스 드라이브 카에서 이제 쓰는 시나리오인데 뭐 자율주행 자동차에서 보통 카메라 여러 개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 이제 영상 데이터가 이제 멀티스트림으로 들어오는데 그렇게 카메라 뭐 8개가 달려있는 자율주행 자동차일 때 8개씩 멀티스트림이 들어왔을 때 걔네를 정해진 이제 레이턴시 바운드에서 처리가 가능하냐 그거에 대한 시나리오고 세 번째는 서버 시나리오인데 여기서는 이제 번역 시나리오를 이야기하더라고요. 또 누가 참가 요청하셔서 참가드렸습니다. 번역 시나리오를 해서 그러니까 이게 포화송 분포를 따르는데요. 서버 같은 경우 그러니까 그 워크로드가 확 한 번에 몰렸다가 점진적으로 워크로드가 떨어지는 그런 분포를 이제 포화송 분포라고 하는데 그런 식으로 이제 트랜스레이션 요구가 글자가 왕창 요구되고
자기가 원하는 번역이 안 나오면 중간중간 글자를 바꾸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 대부분의 서버에서 어떤 오프로딩을 받은 워크로드는 포화성 분포를 따르더라. 그래서 이 벤치마크 셋에서 그 포화성 분포에 맞춰서 워크로드를 제너레이션 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프라인은 그냥 포토 솔팅이라고 하는데, 예컨대 뭐 구글 포토 같은 데서 뭐 사진들 레이블링 할 때 그런 거 내 폰에 가지고 있는 사진 뭐 1000장에 대해서 한 방에 하잖아요. 그러니까 데이터가 이미 다 로드가 된 상태에서 가능한 빨리 처리하는, 그러니까 스루풋을 매트릭으로 쓴다고 합니다. 뭐 이렇게 4가지 시나리오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여기서 선택한 이제 또 응용들, 당대, 그러니까 현재 가장 대표적인 인퍼런스 응용들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 거는 이런 것들을 선택했다고 합니다.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에서는 레진넷, 모바일넷, 오브젝트 액션은 SSD랑 백본은 뭐 레진넷, 모바일 바꾼 거, 그 다음에 트랜스레이션은 뭐 GNMT 뭐 이런 거 썼다고 해요. 그리고 요거는 홈페이지에서 제가 가져온 건데 논문에서 이렇게밖에 안 나오는데, 사실 이게 여기도 클로스 디비전에 오픈 디비전이 있는데, 클로스 디비전에 나가려면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웨이트에 대한 이퀴벌런스를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이슈가 있잖아요. 그거를 맞추기 위해서 이제 이 퀄리티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뭐 퀀타이제이션 해서 웨이트를 바꾼다고 하더라도, 뭐 레지넷이라고 하면 뭐 탑원 애큐러시가 이미지넷에 대해서 76.46%가 나와야 되는데, 네가 무슨 짓을 해서 뭐 이거를 뭐 인트 8로 바꾼다고 치더라도 요 타겟 퀄리티 76.46%에서 마이너스 1%까지 더 되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퀄리티를 만족하는 선에서 퀀타이제이션 해야 되고, 뭐 그런 이제 엄격한 조건들이 있어요. 뭐 레이턴시 컨스트레인도 다 있고, 이런 걸 다 만족하는 상태에서만이 이제 클로스 디비전에 나갈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런 건 홈페이지에 가면 더 자세히 설명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퀀타이제이션, 리트레이닝, 스파시티에 대한 이제 제약 사항인데, 일단은 요거는 제가 홈페이지에서 더 추가된 내용, 논문에는 이렇게만 나와 있는데, 결국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풀 프리시전 애큐러시에서 1% 이내에 어떤 드랍은 허용하고, 또 크로스 디비전에 나간다고 했을 때 그 퀀타이제이션 할 수 있는데, 그것도 뭐 자기 멋대로 퀀타이제이션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뭐 인트 4나 인트 8이나 인트 16이나 뭐 이런 수준으로만 된다고 합니다. 요 섹터들에 대해서. 왜냐하면 이게 사실 뭐 퀀타이제이션이나 프루닝이나 이게 엄밀하게 구별하기 되게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매스메디컬리 자기들이 뭐 그 워킹 그룹에서 검증을 했을 때 똑같이 이 웨이트 변환이 돼야 되니까 이런 것들 딱 정해놓은 것 같아요. 나중에 검증하기 위해서. 그리고 대신 이제 리트레이닝은 허용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근데 뭐 모바일 앱 같은 경우는 뭐 퀀타이제이션 하면 리트레이닝 안 하고는 이 마이너스 1%이 퀄리티 타겟을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리트레이닝이 반드시 필요해서, 뭐 그런 특수한 경우에 대해서만 자기들이 리트레이닝한 어떤 웨이트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클로즈 디비전은 좀 되게 까다롭더라고요. 되게 이거는 뭐 학교나 이런 데서 나가기에는 좀 너무 일이 많은 것 같고, 예. 그리고 이 벤치마크에서 나오는 이제 레프레젠테이션은 보통 벤치마크 딱 돌리면 싱글 스코어로 나오는 걸 사람들이 보통 원하는데, 이제 머신러닝 분야는 그렇게 하기에는 적합하지가 않아서 그냥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다 스코어를 보여준다고 합니다. 그런 내용이고, 요건 이제 논문에 나온 이제 자기들의 ML퍼프가 얼마나 이제 그 인기가 있는지에 대한 내용인데, 이거는 이제 트레이닝에 대해서 벤치마크 셋 버전이 이제 0.5하고 0.6 이렇게 2라운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0.5가 나오고 한 6개월 정도 지나다가 이제 0.6이 나왔대요. 그랬을 때 0.5에서 가장 빨랐던 그 서미터의 결과랑 0.6 버전에서 가장 빨랐던 서미터의 결과랑 이 퍼포먼스 차이가 거의 평균 한 1.5배 정도 발생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의 이런 벤치마크 셋이 어떤 페어한 컴페티션을 이끌었고, 그게 뭐 이런 인더스트리에서
생산적인 이제 성능 향상을 가져왔다. 뭐 이런 이야기를 이 그래프를 통해서 논문에서 막 설명하더라고요. 그런 내용이었고, 두 번째는 저건 이제 퍼포먼스 측면이었고, 이건 요 다음은 시스템 스케일에서 트레이닝의 경우에서 이것도 똑같이 0.5 버전과 0.6 버전이 그 실제 시스템에서 쓰는 이제 칩수인데 칩 수가 640개에서 뭐 1024로 이렇게 좀 시스템 스케일에서도 칩을 좀 왕창왕창 많이 쓰는 형태로 좀 이노베이션이 일어났다. 뭐 그런 내용을 여기서 말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왜 트레이닝만 있고 인퍼런스 결과는 없냐? 그 이유는 트레이닝은 버전이 0.5랑 0.6이랑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저 혹시 그 김영범님 이게 마이크가 켜져 있어서 소리가 공유되는데 예, 요 마이크 꺼주시면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인퍼런스는 근데 지금 0.5 버전까지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뭐 비교할 라운드가 없어가지고 인퍼런스는 아직 안 나왔다고 합니다. 트레이닝만 지금 버전이 두 개 있어서 비교가 가능하다고 하고요. 요거는 이제 그 인퍼런스에 대해서 그 서미션 된 거에 대한 이제 베리에이션을 보여주는 건데 당연히 이제 클로즈 디비전이고 이제 인퍼런스 섹터에 대해서 여러 개 회사들이 막 지원했을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아까 응용은 뭐 모바일넷이나 뭐 레지넷이나 뭐 SS는 쭉 있었잖아요. 그리고 요 X축에 있는 요 이름은 이제 각 응용들의 이름이고 괄호 아래에 있는 거는 시나리오예요. 시나리오. 아까 SS면 뭐 싱글 스트림, MS면 멀티 스트림, S면 서버, O면 오프라인 뭐 그런 시나리오고 그럼 각 모델에 대해서 각 시나리오에 대해서 이게 로그 스케일이니까 요거면은 요거 아래보다 1000배 좋은 거거든요. 10의 3제곱이니까. 그러니까 이게 제일 구린 인퍼런스 결과랑 제일 좋은 거랑 이렇게 1000배씩 차이 나는 거예요, 거의 막. 그러니까 이제 그 각 회사들이나 각 프레임워크에 따라서 천차만별인 거죠. 각각의 시나리오에 대해서. 그래서 이게 아마 회사가 뭐 40개 넘게 참여했고 서미션 결과는 500개 넘게 누적된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트레이닝이랑 다르게 인퍼런스는 그 이런 그래프를 그릴 수 있을 정도로 좀 뜨겁다는 거에 대한 어떤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 그런 내용이었고 요거는 제가 그냥 그 따로 이제 좀 해보면서 이제 위에서 시켜가지고 그냥 옛날에 한번 해본 건데 이제 ML퍼프 실제로 막 그거면 이제 기터브가 있어요. 거기에 이제 레퍼런스 임플리멘테이션이라는 게 있는데 결국은 뭐 이거를 자기 하드웨어에 포팅을 해야지 뭐 이걸 하니까 레퍼런스 임플리멘테이션 받아가지고 자기 하드웨어에 포팅해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레퍼런스 임플리멘테이션은 텐서플로 파이토치 그 다음에 그 오닉스 런타임이라고 오닉스 모델 그 추론해주는 그 추론기가 있거든요. 그게 이제 온스 런타임인데 이 세 가지 가지고 이제 레퍼런스 임플리멘테이션을 제공해요. 그리고 모델도 자기들이 그 오닉스용, 뭐 텐서플로용, 파이터치용 이렇게 모델을 다 제공합니다. 여기서 이제 받는 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텐서플로 모델 주나 오닉스 모델 주에서 받는 게 아니라 여기서 받아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 저는 그때 레지넷 1.5 여기서는 또 레지넷 1이나 2가 아니라 뭐 1.5 뭐 이런 걸 써요. 이게 또 그 카이밍허가 만든 모델이 아니라 약간 그 1 버전에서 약간 바뀐 무슨 구현상에서 바뀐 변종 같더라고요. 뭐 그런 걸 또 쓰는데 그러니까 이게 모델도 여기서 안 받으면 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제가 이 오닉스 가지고 추론해 봤더니 이게 또 뭐야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 하면 이게 보통 아웃풋 텐서 나오면 요 뒤에 그 소프트맥스 해서 레이블 얻어내고 뭐 확률값 얻어내는 거는 그 모델에 넣을 게 아니라 사실 그 그냥 뭐 파이썬 이런 코드에서 짜는 거잖아요. 근데 얘네는 특이하게 모델에다 그걸 다 집어넣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사실 어떤 이슈가 되죠. 뭔가 하드웨어 설계할 때 굳이 이런 게 막 벤치마크 셋 모델에 들어가 버려 있으니까 얘네를 또 빨리 실행하는 것도 어떤 그런 게 되잖아요. 성능 효과에. 그래서 이게 다분히 이게 벤치마크를 잘 분석해야지 내 하드웨어에서 점수를 높이 받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좀
음 이게 '과연 정말 의미가 있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건 제가 요거 실행해 봤을 때 결과고, 똑같이 이거는 제가 그 맥북에서 이미지넷 데이터 밸리데이션 셋이 50,000 장이잖아요. 50,000 장을 싹 다 한번 돌려 봤어요. 싹 다 돌려 봤을 때 이 76.456 이란 이 퀄리티 타깃이 리프로듀스가 되는지, 진짜로 이렇게 리프로듀스 되더라고요. 여기 76.456 456%로. 그리고 이게 아마 돌리면 이런 식으로 뭐야, 이 50,000장 돌렸을 때 95%는 0.03초 안에 들어오더라, 이런 식으로 레이턴시에 대한 디스트리뷰션이 나와요. 거기서 아마 이 논문에도 뭐 99% 까지만 값으로 인정한다. 그러니까 끝에 1%는 보통 그 디스카드 하더라고요. 뭐 그런 식으로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요거는 아마 이게 그냥 슬라이드에서 넘어가 버려서 이게 안 보일 것 같은데, 아무튼 여기 가시면은 이제 인퍼런스 결과에 대한 그 스코어보드가 있어요. 거기에 이제 제가 유튜브에서 옛날 재밌게 본 거는, 한국의 퓨리오사라는 엑셀러레이터 회사가 있는데, 거기 사장님이 뭐 자기 회사는 몇 억 투자를 못 받았는데 그 할리오라고 이스라엘 회사 1,000억 받은 애보다 FPGA로 했는데도 뭐 성능이 2배 좋아서 뭐 투자를 많이 받았다, 뭐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퓨리오사 AI 그 회사는 뭐 다른 건 거의 안 하고 이 MLPerf에서 계속 성능 올리는 거, 그런 거에 집중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실제적으로 이게 뭐 여기 보면 엔비디아나 뭐 인텔이나 다 GBM 회사들이 있으니까, 거기 대비 뭐 스타트업이 성능 좋다고 하면, 이렇게 페어하게 비교했는데 좋다고 하면 한마디로 설득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좀 스타트업 회사들에서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리하면 뭐 이런 MLPerf에 직접 클로즈집에 나가고 싶으면 실제로 워킹 그룹에 가입을 해서 좀 계속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 MLPerf라는 거는 좀 롱텀 벤치마크인데, 그러니까 계속 해가 지나갈수록 셋도 계속 바꿔가면서 장기적으로 이제 스펙 같은 그런 벤치마크를 만들겠다는 게 얘는 철학인 것 같아요. 그래서 MLPerf는 현재 65개 회사가 인볼브돼 있고, 그 많은 8개 학교들이죠. 에듀케이션 인스티튜션에서 인볼브 됐다고 합니다. 예, 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질문 있으시면 예, 채팅이나 뭐 마이크나 편하신 걸로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질문이 다들 없으신 것 같아서, 예, 그럼 시간도 많이 늦었고 해서 예, 발표를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